자, 오늘은 22번 문항 수1 파트 문제고요. 일단 수열 문제예요. 여러분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종류죠. 이런 거. 요즘에 이제 킬러가 사라지면서 약간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문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열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번 그걸 오늘 한번 파악을 해보게.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수열 A에는 A2하고 마이너스 A1이 같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거 대부분 다 나오죠.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로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일단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게. 일단 첫 번째 수열이다 보니까 그 번째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이 힌트 번째부터 풀어야 될지 첫 번째 항부터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자, 얘는 힌트가 되는 항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 근데 A15가 1. 이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이 15부터 시작해서 파생을 시킬 건지 아니면 초항부터, 즉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올 건지 이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걸 좀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을 살려서 풀기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n을 만약에 신경 안 쓰고 5를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 6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이거 나중에 보면 n에다 6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실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무조건 n을 좀 살려서 풀어주는 게 실수를 좀 줄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수용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용도가 원래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그 수용도 이런 게 풀인데 여기 수용도가 너무 잘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수열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수용도를 그래서 딱 한 번에 푸는 게 좋은 것 같아. 계산 실수해가지고 막 몇 번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어보게요. 자, 문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읽어봅시다. 일단은 가장 큰 힌트는 15가 1이다. 그래서 나는 15부터 시작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A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15부터 줄여나갈 것 같아. 16은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우리는 A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힌트가 센 여기 부분으로 가볼게. an 플러스 1은 위 아니면 아래를 선택할 건데 위에를 선택하려면 루트 n이 자연수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어차피 15부터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근데 루트 n이 자연수다. 이거 중학교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1, 4, 9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1은 제끼고 15보다 작은 수에서 제곱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판단해야 돼? 만약에 4였으면 네 번째 항이 0보다 큰지 9번째 항이 0보다 큰지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가주면 된다 했는데 얘를 한번 써보게요. 는으로 한번 써볼게. 이건 너무 많이 봤던 유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구하다 보면 특징이 뽑아질 텐데 이걸 넘겨볼까요? 뭐죠? 다음 항하고 전항이 1로 일정. 이거 등차수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따를 때는 그냥 직접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래 조건을 따랐을 때는 등차수열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트 선생님이 좀 써놨거든요. 일단 수용도이기 때문에 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시험지가 이렇게 했거든. 돌려서 풀어도 상관없어. 이거 문제 풀 때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있잖아. 이거 시험지 돌리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잘 봐봐요. n이 14부터 스타트합니다. n이 14 줄여나갈 거니까 15를 하면 16에 구해져 버리니까 일단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일단 넣어봤어요. 처음에 그 등차수열이라는 거 바로 판단하면 좋은데 판단이 안 됐을 때는 좀 넣어봐야 되겠죠. 넣어봤더니 여기가 1이었거든요. F14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등차수열이었으니까 13은 마일, 12는 마이, 11은 마삼, 10은 마사. 얘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쭉쭉 하나씩 줄여 나가면 돼요. 왜? 다시 한번 문항 봐볼까요? 루트 n이 자연수이고 일단 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 나머지 지금까지는 루트 n이 다 뭐 자연수가 아닌 수죠. 그래서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n의 9에서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n이 9일 때 특징. 그러면 전 직접 썼습니다. A10은 마서라도 결정이 됐고 위의 조건은 그냥 써봤고 아래 조건. 왜? 여기서 뭐 하나 조건이 더 들어가면 돼? 아하. A9가 0보다 크면
위의 수용도를 따라야 되고 A9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할 것 같아. 즉 무조건 얘는 나눠지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얘는 지금 양음수잖아. 가끔 뭐 배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따라서 나눠서 정확하게 수용도를 풀어주시면 돼요. 좀 더 써볼게요. 그러면 이 특징으로 갔을 때는 A9 눈으로 정리해서 풀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쭉쭉쭉 해서 A10까지는 구했잖아. 그러면 A9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등차수일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어떤 수, 아까도 말했지 4와 9에서만 그 루트가 벗겨지는 일이 벌어진 제곱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A8은 당연히 여기서 하나 뺀 거 쭉쭉쭉 해서 5까지는 일단 왔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n이 4였을 때 n이 4였을 때는 다시 또 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5는 이대로 썼고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건일 때는 일단 또 뭐가 돼야 되죠? A4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조건은 A4가 0보다 작거나 여기도 같다는 게 좀 빠졌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얘가 얘기 때문에 A4 눈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쭉쭉쭉 하나씩 그 다음 빼면 되죠. 왜? 아까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식을 한번 봐볼래요? 넘어가면 A3하고 A2와의 관계, 넘어가면 A2와 A3의 관계. 이거는 당연히 중학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면 A2와 A3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A2가 나왔으니까 아까 첫 번째 힌트 A1은 마이너스 A2 그거를 해서 A1이 구해질 텐데 지금 봐봐. 여기로 해서 수용도가 2개 더 풀어야 돼요.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로 타고 가서 지금 제가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A9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또 등차수열을 따르겠죠. 쭉쭉쭉 가다가 또 n이 4였을 때 또 벌려집니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파트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쁘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는 법 자체도 저한테 맞춰주세요. 그래야지만 되거든요. 무조건 문제 안 생기는 데는 이렇게 써주시고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수용도처럼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나왔을 때 부호에 따라서 그 값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것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면 자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길단 말이야. 시간을 좀 길게 써야 돼. 근데 요소 좀 정리를 잘못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부터 힌트 번째부터 풀 건지 첫 번째 항부터 올라야 될지를 판단, 그 다음에 무조건 n을 살려서 푼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수용도, 그리고 무조건 한 번에 풀자. 수용도를 그리시면 한 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